조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라는 보도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김용민 의원, 김빈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황두시 노무현재단 이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어서서 잔인하다, 일가족을 도륙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조국과 조민을 응원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은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민의 아비, 이 조국,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조국 전 장관 혹시 만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7가지 스펙이 다 가짜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은지.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리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가짜일런지 아닌지에 대한 나의 말은 하지 않겠지만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내 딸이 동양대 총장의 가짜 표창장을 냈다고는 하더라도 부산대 의전원이 내 딸을 합격시키면서 그 표창장을 보고 합격시킨 것은 아니다. 그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본인이 생각해낸 논리 구조인데요. 참 법 많이 공부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논리 구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요, 내 자식이 그 어느 대학에 입학하려고 냈던 서류 7가지가 다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그날부터 그냥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애 다니던 학교 자퇴해서 써서 다 나오게 하고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근데 참 이쪽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10일 일요일, 그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명단이 100% 발표된답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쭉,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쭉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 단일 후보로 좁혀져서 거의 내정 상태에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도 있는가 하면 한 2~3명으로 그렇게 좁혀져 있는 장관도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대개 검증된 전문가들, 그런 후보들이 대거 중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각은 실력,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되돌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당의 일을 열심히 하라. 이건 어떤 신뢰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윤핵관이라고 했던 권성동, 그다음에 장제원 두 의원이 있죠. 두 사람 다 돌아가서 권성동은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고 장제원은 그냥 의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실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 재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거를 치릅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하고 3선의 조혜진 의원이 이제 양강으로 맞붙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청와대 비서실장. 이제 앞으로는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이름을 공모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였다면 용산 시대를 열어갈 때의 대통령 집무실을 뭐라고 부를지 이제 그게 정해지면은 아무튼 거기 비서실장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뭐 장제원 또는 뭐 권영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또는 장성민 특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장제원이 비서실장이냐 하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봤더니 현역 의원인데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화제는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성남시 분당 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요. 경기도 지사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경기도에서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사직을 탈환을 해야만 명실상부한 정권 교체다. 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의 출마를 크게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에서 경기도가 국민의힘은 약세라 이런 뜻이죠. 국민의힘이 어려운 곳에서 경선 과정이 뜨겁고 치열하고 제대로 붙는 이미지를 보이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당의 험지인 경기에 온 이유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히딩크 같은 해결사가 되기 위함이다. 모든 걸 뚫고 당선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시각을 얘기했네요. 선거의 역동성을 유승민, 김은혜가 선점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본선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 긴장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내놓는 목소리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뭐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나 또는 유명한 분의 발언도 보면은 때로는 겸손을 그냥 어디다 집에다 놓고 왔는지 사뭇 오만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무튼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한 수 위입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우리가 우위가 절대 아니다. 저쪽이 먼저 선점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쪽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효과, 그 다음에 신발끈을 한 번 더 동여매는 효과 이런 쪽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험지 출마를 힘들게 결심을 했는데 경쟁자가 나온다고 하니 허탈하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잘하라고 격려를 해줘도 힘든 싸움인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어제 엊그제 다 여러분께 이제 이 여론조사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유승민이 33%, 김은혜가 15%,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를 좀 넘는 그런 격차로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 면에서는 앞서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많죠. 오늘이 4월 6일, 6월 1일까지는 지금 한 54일쯤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54일이면 세월입니다. 세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나오는데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기르고 있는 반려견 그 모습이 기념 우표에 함께 나온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문화 특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이 취임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통합적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뭐랄까 시혜를 말은 좀 어색합니다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내놓았던 고소고발, 특히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했던 것이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 또는 여권 사람들을 했던 고소고발을 다 모아놓으니까 80건쯤 된다는 겁니다. 80여 건. 그중에서 절반 뚝 잘라서 40여 건 일단 고소고발 취하. 이제 사법당국이 수사를 하는 것도 고소고발이 있든 없든 그거에 관계없이 인지를 하면은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나 고소고발이 그 취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 쪽과 이 국민의힘 쪽에서 그동안 했던 고소고발을 다시 한번 전부 다 살펴가지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악질적인 그런 성격이 덜한 것들은 다 이렇게 선거 운동 뭐 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 정도로 해서 다 취하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법률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치 차원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의 상당수를 정리하기로 했다. 협치를 하려면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서로 오가는 정 속에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건데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절대로 고소고발 취하 못하는 것 여기 써놨습니다. 대장동, 김용민, 김의겸,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 제가 여기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두 번째 이재명 전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세 번째 윤석열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성상납 발언을 했던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 씨, 김건희 여사가 주최한 전시회 개막식에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고 주장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이거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다. 따라서 이거는 용서를 못한다. 악의적인 그리고 이제 대장동 특혜 시비는 지금 워낙 크게 굴러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혜 초과이익 그 문제는 어떻게 고소고발을 취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 고소고발을 했던 사안도 있습니다. 약 60여 건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것도 그렇다면은 서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범위로 어떻게 고소고발을 취해야 할지 이런 검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오늘날의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1등 공신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제 여기도 소송이 두어 개 걸려 있지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서 직무정지 또는 직무집행정지 그다음에 정직 이런 거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말이 한 3번쯤 이렇게 뒤틀리니까 이제 복잡하지요. 직무집행정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직무를 정지해라 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그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말이 이렇게 3번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직무정지 2개월,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